자, 이어서 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과 문제점 2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로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인데 형사소송법 개정사항부터 살펴보고 검찰청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은 지금 기존의 구 형사소송법, 요거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입니다. 왼쪽은 구, 요거는 신설된 것 또는 개정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된 조문은 195조에 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 상호협력관계를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노예관계에서 형제관계로 바뀌었다. 그 다음 2항입니다. 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형소법 있으면 형소법 시행령은 세부적인 내용은 형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인데 그 이름을 일반적 수사 준칙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조입니다. 새로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195조에서 그냥 이동이 온 겁니다. 조문만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195조에서 196조로 그냥 단순히 바뀌었다. 자, 더 중요한 것도 나왔습니다. 196조 기존 조항에는 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196조가 197조로 바뀌면서 1항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시행일 2021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문에서는 경무관부터 경위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게 바로 노예 규정이죠.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 지휘를 받는다는 게 없어졌죠. 독자적으로 수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문 196조 4항 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검사의 지휘란 말이 있었죠?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걸로 다 통합된 거예요. 4항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있는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이라서 수사에 보조를 해야 한다. 이게 그냥 2항으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3, 4, 5, 6, 3, 4, 5, 6, 3, 4, 5, 6항은 다 삭제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항과 2항으로 단순화되었다. 그 다음 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대로 245조 10으로 단순 이동하였습니다. 197조입니다. 자, 이어서 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과 문제점 2 한번 살펴보는데, 이번 시간은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소법 개정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왼쪽은 기존 조문이고 이거는 개정된 조문입니다. 자, 195조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195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 상호협력관계를 명시해뒀습니다. 2항 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이 형사소송법에 정하지 못한 세부적 내용은 일반적 수사 준칙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령으로 다시 규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96조입니다. 196조 검사는, 자, 요거 196조는 195조에서 그냥 이동해 왔습니다. 앞에 조문이 그대로 이동했죠? 요거는 생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의 196조는 197조로 이렇게 바뀌는데 1, 2, 3, 4, 5, 6항은 안 되겠지만 1, 2, 3, 5, 6항이 두 개 항으로 단순화되고 3, 4, 5, 6항은 없어집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 자, 196조 1항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197조 1항에 이렇게 바뀌어요.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자, 이게
경무관부터 경위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었죠. 모든 수사에 관하여. 완전히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경무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노예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경무관부터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수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경찰 수사의 독자성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핵심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사법경찰관에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검사의 지휘란 말이 두 군데 나오는데 이게 전부 이걸로 통합됐죠. 지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5항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이로서 수사에 보조하여야 한다. 이게 2항으로 그냥 옮겨갑니다. 단순 옮겨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요 1항, 2항을 합쳐서 요 1항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내년 1월 1일이죠. 자, 197조 특별사법경찰 관리는 그냥 그대로 245조 10으로 조문만 단순 이동하게 됩니다. 197조 2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생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1항. 검사는, 자, 보안수사의 군데, 검사는 다음 각호 은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안수사 요구권입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즉 이런 내용을 보면 미국은 예를 들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대등한 관계지만 검사가 공소제기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또는 영장 청구할 때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을 보완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식 제도죠. 자, 이게 당연한 것이고 2항 사법경찰관 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보안 예를 들면 어차피 수사는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니까 당연히 정당한 이유 없으면 이행해야 되겠죠. 자, 3항입니다.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사장은 사경이 정당한 이유 없이 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문제 규정으로 하는데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사경에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이 규정. 여기 생겼는데 이 규정이 약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자, 197조의 3입니다. 송부요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인데, 자, 1항.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경에게 사건 기록 등본에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3. 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피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경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항. 사경은 사망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즉 기록의 송부 여부, 사경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는 기록의 송부 요구가 있으면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 송부를 해야 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조치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 사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사망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경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항. 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경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자, 여기서 송치와 송부란 말이 나옵니다. 앞부분은 송부죠. 송부. 그죠? 자, 뒷부분은 송치입니다. 송부와 송치의 차이는 송부는 등본이죠. 사건의 사본을 보내기 때문에 사본은 검사에게 가고 원본은 사경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치는 원본 자체, 모든 기록 자체, 증거물 자체를 검사에게 통째로 다 보내는 게 송치입니다. 자, 이건 송치죠. 시정조치를 안 했을 때는 송치 요구하면 송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7항.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사장은 사경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경의 징계를 역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부 요구, 송치 요구 및 시정조치 요구권에 대해서 197조 3이 적고 있습니다.
197조의 3입니다. 수사의 경합입니다. 1항 검사는 사경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는 사경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1항의 요구를 받은 사경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동일한 사건을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을 관하여 사경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사경이 송치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먼저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221조 5입니다. 사경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입니다. 1항 검사가 사경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경은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항 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 고등검찰청의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새로운 제도죠. 3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 등이 위촉한다. 4항 사경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게 새로운 규정입니다. 영장심의위원회를 고등검찰청에 신설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영장심의위원회 규정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얘기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세부 내용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